교재 135페이지 2번 보세요. 2번. 자, 135페이지 2번.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X표 치고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짤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수도관을 부르는데 1200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하수관을 묻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세대는 1200세대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는 예정 세대수가 1200세대인데 하수관은 600세대만 묻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게 개발 밀도와의 조화예요. 알겠죠? 됐고, 외울 필요 없고. 4번, 지구 단위 기계 규제의 완화인데, 제가 원래 처음에 이게 5,000명이 들어오다가 여기 12만 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뭐예요? 기반시설이 들어왔겠죠? 그럼 여기 건물을 이제 낮게 짓겠어요? 높게 짓겠어요? 높게 짓겠죠? 그럼 규제가 완화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데, 사실 이제 한 장 넘겨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걸 외울 수는 없고 넘기는 부분 넘기지 마시고 일단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구 단위 규제 완화에서 일본의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완화에서 법 76조에 있는 건축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 제한 우리 들어봤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의 내용인데 2번에 보면 건폐율이라고 되어 있죠. 건폐율의 150%라고 써놓으세요. 150%. 수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제 78조의 용도적 용적률을 200%에서 완화해요. 최대 범위가.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되면서 완화될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게 시험의 사례가 어떻게 나오냐? 자, A라는 지역이 현재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50%다. 그 용적률이 만약에 200%라고 하면 이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이 되면 펌핑이 돼서 규제가 완화되는데 최대 완화되는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건폐율은 1.5니까 7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적률은 400%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치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0%라는 건 1.5배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이게 최대 맥시멈이지 이거보다 더 낮은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주변의 기반시설의 정도에 따라서 용적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무조건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수치가 뒷장에 보면 개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거 굳이 찾지 않고 직접 써드리는 거예요. 뒤에 보면 다 밑줄 글 때가 있거든. 그냥 안 그셔도 가도 되고요. 건축법의 완화에서요. 자,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죠. 근데 높이라고 있나요? 5번에? 높이는 120%까지 완화합니다. 그러니까 100m 짓고 120m 짓게 해주는 거죠. 높이니까 120 이렇게 하면 돼요. 높이 120. 못 찾으셨어요? 찾으셨죠? 예, 됐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법의 완화인데 주차장을 완화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쓰지 필요 없어요. 차 없는 거리하고 그 다음에 한옥마을이라는 게 있거든요. 써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 차 없는 거리나 한옥마을은요. 일반적으로 차 없는 거리라는 것은 어디냐면 핫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핵심 중심 지역이라서 상가나 지하철이 트래플 역세권 이런 게 있어 굳이 차를 끌고 올 필요 없는 지역에서 내가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짓 때 원래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좋아요, 싫어요? 좋지. 그 다음에 한옥마을이라는 거는 역시 도심지에 한옥마을을 조성해가지고 여기 이제 지하철 타고 올 수 있도록 해서 한옥을 짓는 사람들에게 각 개별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100% 완화예요. 100%니까 뭐야? 주차장 하나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도시의 시골이 아니라 중심지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은 거기 이제 136페이지에서부터 137페이지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놓은 거예요. 이거 다 외우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럼 한 장 넘겨보시고요. 교재 138페이지로 넘어가면 돼요. 이 138페이지에 보면 5번에 있어요. 5번. 5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도시관리 결정의 실효라고 되어 있죠. 아까 실효를 처음에 했던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토지주들은 이제 노란색이 들어오면 이 빨간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빨간색이 무한적으로 안 나오게 되면 그냥 뭐야? 규제만 잡고 10년, 20년 토지에 대해서 사용도 못하고 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3년을 주는 거예요. 왜? 지구 단위 계획이 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실효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설명해 볼게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해서 결정 고시일부터 그러니까 구역이 되면서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이 고시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이야 다음 날이야.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라고. 그 날이야 다음 날. 다음 날이죠. 거기까지만 해놓으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지구단위 계획에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곳에 한정한다에 비추어 것이고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서 몇 년?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은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주민이 제한한 건 3년이에요, 5년이에요? 네, 제한을 받아 주오 해서 5년이야. 주민이 한 거 5년이에요. 이게 왜 5년이냐면 이게 원래는 이 주민이 그 주민이 아니에요. 시행사인 푸르지오거든요. 푸르지오가 아파트 건설 사업할 때 보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아요. 주택법에서. 그 다음에 5년 내에 착공해야 되거든요. 이게 3년이 되면 그 법하고 충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택법에 5년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법이 개정돼서 5년이 들어온 거거든요. 예, 됐어요. 그래서 주택법하고 같다라고 쉬우면 돼요. 사업계획 승인 규정하고. 됐어요. 나머지는 시험에 출제된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봤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언급할 내용은요. 사실은 149쪽이에요. 얼마? 149쪽이에요. 이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149페이지. 있나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이게 지금 갑자기 들어오게 되냐면 중간을 띄는 게 아니라 원래 이해하고 이 지구단위 계획이 마치 물려 있는 거예요. 물려 있는 거고 나머지는 별도의 얘기인데 법조문을 구성할 때 입법자가 잘못 입법을 한 거예요. 이 성장관리 방안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성장관리 방안이 지구단위 계획의 형이에요. 형. 그럼 형이면 지구단위 계획은 뭐가 돼요? 동생이 되잖아요. 그쵸?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서 부산시장님이 땅을 딱 했을 때 세 수로 나눠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알려드릴 테니까. 자, 대한민국 땅을, 자, 우리가 뭐,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누는 그 기준이 아니라 세 수로 나눠요. 자, 시가와 용지, 유보용지, 보전용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시유보 세 가지란 거예요. 시, 유, 보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시가, 유보, 보전용지 중에서 시가라는 게 뭐냐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에요. 아서 상관없어요. 네, 근데 주상원. 그 다음에 유보용지가 뭐냐면 자 시가용지는 개발이 이미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시가지 그런 건물이 있는 땅이라 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유보용지는 아직 개발할지 아니면 보존할지 애매한 땅을 유보용지라고 하고 보존용지는 뭐야? 개발을 안 하는 땅이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도시의 성장관리 방안을 짜면 이 땅은 이미 성장이 된 거잖아. 이거는 안 할 거잖아. 그럼 이 유보용지를 명지가 유보용지인 거야. 개발용지로 시가용지로 바꾸는 거예요. 일광이나 이런 데 알겠죠? 이런 계획을 짜면 개발하겠다는 큰 틀을 짤 거 아니야. 짠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짜는 거야. 무슨 말이죠? 그럼 지구단위 계획을 하기 전에 먼저 계략적인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잡는 걸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거야. 이 동네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어떻게 공업적으로 어떻게 발달시키고 대충 뭐야. 인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방향을 잡는 게 유보용지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성장관리 방안은 이런 데서 짜는 거야. 이런 데서 짜는 거야. 이런 데서 짜는 거야. 이런 데서. 그럼 유보용지라는 단어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유보용지는 원래 정확하게 하면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봐봐.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 녹지지역이야. 알겠어요? 이 셋으로 나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 녹지지역 이 세 개야. 그럼 나머지는 여기가 뭐가 있겠어? 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이런 데가 있겠지. 그 나머지를 외우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시험 문제는 일단 유보용지가 뭔지를 일단 물어볼 거야.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이게 지금 148페이지의 밑에 양가로 2번이 있어요. 거기 시가 유보 보전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근데 이게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성장관리 방안은 유보용지에서 짜는데 먼저 시험에 출제위원이 물어볼 때 말입니다. 유보라는 말은 뭐야? 놔두겠다는 거잖아. 그죠? 성장관리 방안을 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느 용지가 유보용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보존용지가 뭐고? 이렇게 박스로 해서 고르라고 하면은 이거는 주상공은 해결됐잖아. 그지?
그럼 이걸 빼면 나머지 이거니까 이 가운데만 하면 끝인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봐요. 유보한다는 건 놔둔다는 얘기잖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머리가 삐쭉 섰어. 잉, 잉 이렇게 돼 있어요. 삐쭉 섰는데 제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도 머리가 뭐야? 삐쭉 섰어. 유전학적 비슷한 거지.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서 빌딩 2개를 물려줬어. 여기 동네 말고 강남에 이제 조그만 빌딩 300억짜리. 조그매요. 조그만 거 아시죠? 별로 안 커요. 뭐 저렇게 무슨 300억이야. 근데 300억이야. 자, 300억짜리 빌딩 2개를 물려줬어. 그러면 야, 아버지 진짜 착하죠. 2개 딱 물려줬으니까 1번 아들하고 2번 아들이 각각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됐어. 이렇게 해서 야 신난다 해갖고 가지려고 해서 상속 이제 처리가 돼요. 신날 건 아니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렇지? 그렇지만은 그 재산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좋겠다 생각해서 거기 보면 나오더라고요. 전번에 보니까 요즘에 이제 2자녀, 3자녀 갖기 운동 같은 거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가족입니다. 또는 형제입니다라고. 그렇죠.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건물입니다. 그렇죠? 형제 맨날 가고 얼마 되지도 않고 맨날 싸우고, 그렇죠? 사고 치면 형이 메꿔줘야 되고 나처럼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야, 혼자 야, 동생 왜 나가지고 왜 맨날 속세이고 그렇죠? 그 속세인 그것도 엄마한테 얘기도 못하고 엄마 마음 아플까봐 메꿔주고 너 정말 그만해라 막 이런 얘기 해야 되고, 그죠? 네. 됐어요. 부부싸움하고 안 싸우겠다고 우리 집에 찾아오고, 형제 없었어. 얼마나 깔끔해. 그렇죠.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며. 네. 네. 보통 오빠들이 얼마나 더 해줘, 그지? 네,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이제 온 거야. 어떤 애가 와가지고. 뭐야? 저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러는 거죠. 이럴 수 있어 없어? 그렇죠. 막장 드라마에 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본부인 자식이 아니야. 아니지. 그래서 계생자는 유보하는 거야. 계생자는 유보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문제가 헷갈리는 학생들이 선생님 생산 녹지인지 생산 관리인지 헷갈려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아버지 돌아갔어 안 돌아갔어? 어디 들어갔어? 관에 들어갔지. 어디에 묻혔어? 자연 녹지에 묻혔지. 그래서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외우셔야 돼. 알겠죠?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죠? 예. 그래서 계생자는 뭐야? 유보한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계생자는 유보한다. 그렇죠? 아버지 관에 들어가시고 자연녹지 묻히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이 유보용지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짜는데 일단 교재 148페이지에서요. 양가리 2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오케이? 읽어보자. 자, 위 일에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허가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사항,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을 정한다. 1번 시가와 용도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외우실 필요 없고 토지 이용 건축의 용도, 건폐 용도는 용도지 제한에 따라 개발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밑줄그시면 되고요. 유보용도 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견의 시민을 통해서 개발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그러니까 개발할 것 같으면 뭐야? 완화하고 개발 안 할 것 같으면 뭐야? 강화하면 되잖아.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계획동안을 치고 생산관리지역이 생동을 치고 녹지지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이라고 돼 있지. 이렇게 쓰면 안 돼 원래. 그렇죠. 이건 자연 녹지로 바꿔주세요. 대통령령을 찾아보면 자연 녹지로 돼 있거든. 알겠어요? 계생 자료에서 자연 녹지라고 쓰시면 돼.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쳐주는 거고 어차피 뭐 고치나 안 고치나 프린트에다 썼는데 보존 녹지, 보존 용도, 보존내는 강화야 완화야. 강화는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게 생산 녹지랑 보존 녹지야. 자연 녹지 빼면 생산하고 보존 남잖아, 그렇지? 됐어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모르면 설명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용도 지역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유보용지만 딱 외우면 되는데, 자, 성장관리 방안을 하는데, 자, 이게 뭐야? 성장관리만이 뭐야? 지구 단위계획 형이라 그랬지? 형이 대충 방향을 잡아놓는 거야. 특광특특시 군수는 난개발 방지. 이거 나왔지? 난개발 방지, 지방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잘 나갈 지역, 못 나갈 지역. 잘 나갈 지역에 대해서 기반 설치, 변경, 건축, 용도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짤 수 있다는 거지. 성장관리 방안의 대상 지역은 특광특특시 군수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반 설치, 변경, 건축, 용도 등에 대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원후 지역.
유보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한다까지만 알면 돼. 다만서부터 몰라도 되고. 오케이? 그럼 박스 봐봐. 박스의 기억번, 니은번, 니은은 여기다 세 글자로 잘 나가라고 써요. 잘 나가. 잘 나가는 지역, 못 나가는 지역. 잘 나가는 지역이야. 그래서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어 있거나 시행할 것을 진행을 예상하는 지역. 주변의 토지용이나 교통 요건에서 향후 시가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될 지역. 주변 지역의 연계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그렇죠. 성장관리 방안을 짜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포함 사항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제가 아까 지구 단위 계획의 형이 누구라 했어? 성장관리 방안이라 그랬지.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성장관리 방안을 먼저 방향을 잡고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가는 어떤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런 요소가 성장관리 방안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이 좀 더 디테일한 거란 말이야. 디테일하니까 아까 8개인가 7개가 있었잖아. 근데 여긴 몇 개밖에 없어. 에이씨 좀 5개라고 해주라. 숫자는 세야지 우리가. 그래서 이 5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구체화시킨 게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봐봐. 그럼 거기도 똑같아. 기억과 니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있지. 기억이 뭐야? 기반시설, 기. 니은이 건축물의 용도지 아니. 기, 건이 필수란 말이야. 됐어요? 근데 봐봐. 디귿번에다가 밑줄 그어봐. 그럼 디귿번은 필수야, 임이야? 임이잖아.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건축물의 배형색, 선이야, 노비야? 노비잖아. 그렇죠? 자, 성장관리방에서 선이 나와, 노비 나와. 외우는 방법이 자 지구 단위 계획에서 임의 규정은 배형색 선인데 여긴 배형색 노비잖아. 헷갈리겠지. 근데 성장관리니까 키잖아. 키, 높이 이렇게 외우시면 안 헷갈린다. 알겠죠? 이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정리해 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교과서의 순서나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강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됐어요. 거기까지 봤고 다시 어디로 갈 거냐면 어디로 가긴 가겠지? 교재 142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142페이지. 찾았나요? 네, 있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개발행위 허가라고 돼 있지. 자, 거기 가기 앞서가지고 내가 뭘 할 거냐면, 프린트, 핵심 1로 넘어오세요. 찾았어요? 핵심 1에 보면은, 자, 프린트의 핵심, 오늘 이론 프린트 핵심 1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좀 전까지 했던 대본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자, 첫 번째.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왜 하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에다 일부에다 하지. 자,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의무는 국토교토 분야는 시장 군수라고 돼 있지. 그래서 키워드는 시장 군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산시장도 지구 단위 계획은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주의라고 돼 있어서 시장 군수가 이만한 시장을 결정한다는 거. 유일하게 용계기도 중에서 양산시장이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도시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재량적 지정 대상은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인데 잘 나가는 동네, 못 나가는 동네. 잘 나가는 동네죠. 자, 지정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돼 있죠. 아까 개발 제한 구역 설명했어, 안 했어? 했죠.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돼야 된다 그랬지?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돼야 돼, 해제돼야 돼. 해제돼야 되잖아.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알겠어요? 예,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돼 있죠.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도 개발을 못 하는 지역이야. 개발 밀도 관리하는 데서 아예 건물을 못 짓게 하는 지역이니까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뒤에 설명할 거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나중에 3, 4 테마에서 뒤에서 해. 핵심 3에 써 있잖아. 바로 밑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있어 없어요? 핵심 3에 써 있어 안 써 있어? 써 있잖아. 뒤에서 할 거니까 그때 설명하면 이해 가는 거야. 이 기출 문제로 나왔던 두 지문이 나왔고 그다음에 핵심 1의 동그라미 2번.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고 그랬지? 정택이 몇 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지나야 되는데 이게 기출문제가 어떻게 되면 정비구역을 개발구역으로 바꾼다고. 개택이야 정택이야. 시험에 정택이 이렇게 나오지 않지. 예, 혹시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10년. 그 다음에 이제 정택이 10살. 그 다음에 이제 10살이고 그 다음에 30만. 아깝다 30만이죠. 30만에서 아깝다 해서 아파트 자 30만인데 시공이라고 했죠. 시공이 뭐야? 시가 조정 공원구역이 해제되는 거야. 그렇죠?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거지. 변경됐을 때는 뭐야? 30만 이상은 지정할 수 있어 해야 돼. 해야 하고 20만일 때는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자, 2번 도시 외 지역. 자, 도시 외 지니까 도시야 비도시야. 비도시니까 개가 몇 마리? 2마리라 했지. 개 2마리. 계획관리 지역과 개발진흥지구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 개 2마리니까 계획관리 개발지역인데 계획관리 지역에다 50%라고 쓰세요. 반개탕이니까. 계획관리 50% 이상 나머지는 뭐야? 개발진흥지구. 됐어요?
자, 원칙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건설계획 포함하면 얼마? 아깝다 얼마? 30만. 근데 계자식, 초자식. 초등학교 또는 자연보전공역일 때는 10만 이상으로 할 수가 있다고 돼 있지? 됐어요. 자, 완화 기준. 건폐율은 몇 퍼센트? 150%. 용적률은 뭐야? 200%. 주차장은 100%. 차 없는 거리나 이런데 높이가 120%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완화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기출문제. 그 두 가지가 있죠. 대지 분할 면적 제한이라는 게 있죠. 이 대지 분할 면적 제한이 건축법에 보면은 자, 우리가 주거지역과 기타 지역은 60,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녹지는 200에 미달되게 분할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 건축선이라 해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 이 땅이 있으면 건물을 짓게 되는데 이 건축선을 넘을 수 없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되면 토지를 조방적으로 이용하게 되나 아무래도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나.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그러면 대지를 잘게 쪼개서 여러분 책상만큼 쪼개게 되면 활용도가 있을까? 전혀 없을까? 전혀 없겠지. 그러니까 대지분할 면적 오히려 제한을 강화해야 되겠지. 너무 잘게 쪼개지 말고 크게 줘야지. 아파트처럼 크게 대지를 조성해야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지 분할 면적과 건축선에 대해서는 완화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건폐가 용적은 완화되지만 대지 분할과 건축선은 완화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완화되지 않는 건 기계적으로 외워놓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지구단위 계획 반드시 두 가지는 포함해서 기하고 건이라고 돼 있지. 1번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이 정하는 모양 세분화나 변경하는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했죠? 자, 그래서 거기서 2하고 4 있죠. 그래서 거의 2하고 4가 뭐야? 기하고 건이지. 기하고 건은 필수야, 안 필수야? 필수지. 근데 5번에 건축이 뭐야? 배형색선은 임이야, 아님이야? 임이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1번 봐봐. 1번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이 정하는 법에서 세분화 변경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준주거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준주거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는 있어. 근데 준주거를 갖다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랬잖아. 그치? 여기까지 했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번.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 박스 바로 밑에 몇 년? 3년이 되는 다음날 나가리가 된다고 했어, 안 했어요? 그렇죠. 된다고 했지? 주민이 제안했을 때는. 내 제안을 받아 주어. 그래서 5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이 성장 관리 방안이야. 이 지구단위 계획이 뭐야? 형이라고 써봐. 지구단위 계획 형. 형이 나온다 그랬죠. 형. 지구단위 계획 형인데 자,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 형이 특광특특 시군수인데 목적 난개발 방지. 잘못 난개발이죠. 고려한 계획적 개발도에서 필요한 경우에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잘 나가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설치 변경에 대한 성지 방안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대상 지역은 유보 용도지역이죠. 개생자는 뭐한다? 유보한다 그랬지. 그래서 1번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잘 나가는 지역, 지후변 지역 연계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개발적인 뭐예요? 아웃라인을 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 시, 무야. 그러면 4번 성장관리망에서 1호와 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했죠? 기하고 뭐예요? 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배형색 선이야, 노비야. 배형색 노비죠. 왜? 성장이니까.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임의 규정은 배형색 선이고 성장관리망에서는 뭡니까? 배형색 노비 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2페이지의 교과서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됐습니까? 142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부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개발행위 허가 부분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우리 프린트에서는 핵심 5회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먼저 볼 거예요. 근데 핵심 5가 굉장히 많죠, 양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워낙 사안이 많아서 이 핵심 5는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워낙 많기 때문에 핵심 5만 잘 보면 되긴 되는데 두 문제 정도 출제되거든요. 핵심 5에서. 근데 지금까지 한 내용들 좀 전에 했던 내용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지구단위 계획 하나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이제 핵심 5에서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게 교과서 142페이지서부터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142페이지서부터 양을 쭉 풀어주면서 하는데 부분을 교과서를 보면서 설명을 같이 드릴 거예요. 판서하면서. 판서의 내용은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할 거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끝나고 나서 뭘 할 거냐면 그 프린트를 이제 설명할게요. 개발행위 허가 파트가 끝나고 나서 프린트를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프린트 설명할 것도 없고 정리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보세요. 어떤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항상 전형적인 방법으로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일파는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칠판 봅시다. 자,
자, 이런 땅이 하나 있어요.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을 이제 아버지가 내가 사업에 다 실패했는데 유일하게 집안에 남은 재산이라고 이 땅 하나인데 형제들이 물려 있는데 내가 제일 못 사니까 형제들이 차라리 네가 다 써서 팔아먹던지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다행히 줘버렸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산을 개발을 해갖고 평지로 만들어서 뭐 전원주택도 좀 지어보고 하려고 합니다. 이거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깎으라고 개발을 했어요. 왜냐면 산인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토목공사 또는 형질변경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이걸 갖다가 하게 되면 비탈면에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여기가 마을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이 초등학교하고 이 도로를 아이들 학교 통학로로 사용하던 건데 만약에 여기가 개발하게 되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차도와 인도를 구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 차도와 인도 그래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돈이 뭐 한 5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공사 커서. 여기서 들어가는 돈은 뭐 한 8억 정도? 아직 몰라요. 왜냐면 토지주가 땅 주인이 얼마에 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도를 내야 되는데 이런 개발 비용에 부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깎는 비용만 몇 억 들어가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두 개 안 하면 이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안 하는 개발을 난개발이라고 하는 거야. 기반시설을 갖다가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그러면 개인의 사적 개발을 뭐냐면 개발 행위라고 합니다. 개발 행위. 이 산을 건드리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고 하고 이 개발 행위가 국가의 뭐야?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야? 지가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지가 돈 벌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될 확률이 높아? 난개발을 갖다가 할 확률이 많아.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시계획상 위배되는 건 허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 허가를 해서 개발의 허가 제도를 주는 거야. 그래서 허가의 목적은 뭐야? 난개발 방지가 되지. 그래서 개발행위는 내가 하는 거, 허가는 시에서 해주는 거야. 그럼 허가를 하는데 이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때는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돼 안 해야 돼? 처벌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잘 모르는 형사처벌은 다 3년에 3천을 처리하면 된다 그랬지. 사형시키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랬죠. 예. 국회법 위반에 또 사형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씨는 아닌 것 같죠? 좀 늘어진다. 늘어지기도 하고.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하여튼, 하도 들들 볶여서. 힘이 하나도 없어. 한 30분 정도. 자, 잘하지? 돈 많이 갖다 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해도 된대요. 그것만 하면 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TM기야. 예. 자, 개발행위에서 행위하지만, 난개발에서 3대 3천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재밌는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허가를 안 받았을 때 형사처벌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뒤에 설명했지만, 19가지가 의제돼요. 19가지가 의제된다는 게 뭐냐면, 농지, 산지 전용허가나, 하천 조명하나, 상하수법법 다 통과되거든요. 근데 의제가 되지만, 건축 허가까지 의제되지는 않아요. 의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축 허가는 보통 23가지가 의제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건축 허가를 받으면요. 개발행위 허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나서 이렇게 다 메운 다음에 다시 건축물을 질 때는 건축 허가를 또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약혼이고 이게 결혼이야. 그래서 얘기는 약혼했다고 결혼한 거로 보지는 않지만 결혼했으면 약혼은 포함된다고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구제가 돼 있어. 참고로만 아시면 돼. 뒤에 설명할 거야. 그다음 건축 허가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 그럼 개발행위 허가라는 행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게 양산시야. 양산시인데 양산시에서 이제 양산시청에다 허가를 신청할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 뭐가 있냐면 요 주변에 뭐 도서관이 있죠. 도서관. 공익사업이 또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 허가해 줄 때는 이 도서관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골프장 지면 소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허가를 해줘야 돼. 그럼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를 했을 때 개발행위 허가를 갖다 했을 때 이 행위가 뭐냐면 허가 받는 행위가 있어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있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가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일단 허가 받는 행위부터 정확히 정리하면 허가를 갖다 신청하러 양산시청에 갔더니 허가가 안 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이 잘 먹고 잘 살아 이 퇴퇴퇴. 그래서 퇴퇴퇴야. 그래서 허가는 건물 퇴퇴퇴야. 건축물의 건축, 물 토토토. 자, 일단 칠판을 보세요. 자, 첫 번째는 건축물의 건축이야. 건축물에 건축하는 건 개발 행위로 본다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건축물에 건축하는데 주역은 건축물과 유사한 게 공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공작물은 지붕이 없는 걸 공작물이라는데 건물을 짓거나 뭔가 짓는 거는 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물건의 적치라는 게 있어요. 물건을 쌓아놓는 게 뭐냐면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1월 이상 울타리 밖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게 됩니다. 쓰지 않아도 돼요. 울타리 밖에다 물건을 쌓아놓게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왜 그러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니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대부분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되는데 물건을 쌓아놓으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거의 산이나 논 같은 데인데 거기다가 이제 물건을 갖다 쌓아놓게 되면 오랫동안 쌓게 되면 토양이 뭐야? 황폐화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높게 쌓게 되면 주변에 나무나 이런 게 일조를 못 받아서 죽게 되니까 자연이 파괴되니까 개발로 본다는 거예요. 야적장 같은 거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시멘트나 무슨 야적 건축 기자재 같은 거 쌓아놓으면 그러면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농림지역은 안 들어가거든요. 농림지역은 안 들어가요. 농림지역에는 물건을 쌓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할아버지가 볕단을 갖다가 석 달 쌓아놨다. 할아버지 몇 단 쌓아놨어요? 많이 쌓아놨지. 그럼 얼마 쌓아놨어요? 석 달. 감옥 가셔야겠네. 3년에 3천. 돼, 안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 볕단 쌓아놔도 되니까 농림지역은 뭐야?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토지의 형질 변경이에요. 토지의 형질 변경인데 실무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형질 변경이에요. 그래서 형질 변경이 개발의 기본인데 토목공사인데 자 우리가 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툭 튀어나왔죠. 그럼 용지를 쓰려면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야 되면 안 돼. 그래서 임야를 갖다가 이제 산을 깎아서 허가를 받아갖고 뭘 하냐면 평지로 만든다. 그럼 형질 변경이 됐지. 그럼 대지가 조성이 되면 이제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되는 거야. 지목 변경 신청서 서류는 1,000원인가 1,200원인가 내면 되는데 세금이 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신청 양식에 대한 비용 거의 안 들어가. 그러니까 형질 변경이 중요한 거거든. 형질 변경해야 지목이 변경되겠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임야를 갖다가 이제 전으로 바꾸거나 기타 뭐 지목을 대를 공장 용지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래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 들어가는데 산을 깎는 걸 절토라고 해요. 근데 논 같은 거 이렇게 메꾸는 거 있죠? 그걸 성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토라든지 성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울퉁불퉁한 걸 다지는 걸 정지라고 해요. 올올올는 거 정지 했는데도 비가 오면 어떻게 되면 다시 뭐야 푹 파이니까 아스팔트 있지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포장하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가 하여튼 모양을 바꾸는 형태를 바꾸는 걸 형질 변경이라고 그래. 포장하고 우리 바다 같은 거 메꾸는 뭐야 공유수면 매립까지. 이걸 갖다 우리는 토지 형질 변경인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자 제가 이 임야를 갖다 깎아가지고 말이야. 인삼밭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 이거는 형질 변경이야. 왜? 임야를 전으로 바꿨으니까. 근데 이건 개발 행위를 위한 거야? 농업을 하기 위한 거야? 농업.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형질 변경에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제한한다. 알겠어요? 경작을 위한 건 제한한다. 됐어요? 이거 써놓고 뭐 하는 거야? 토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질 때 보면 모래 같은 게 있는데 대부분 다 기장 쪽에 있는 데서 모래를 끌고 와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수문을 하는데 모래만 갖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경을 하기 위해서 조경석이나 돌이나 이런 돌멩이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다. 바위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같은 건 주로 산에서 채석을 한단 말이야. 이런 산을 갖다가 해갖고 인허가를 받아갖고 여기다 구멍을 파갖고 다이나마이트 빵 터뜨려고 우르르 떨어지면 돌 주워가지고 뭐야 조경 같은 거 한단 말이야. 이걸 토속 채취라고 해요. 졸지나 토속 채취. 토속 채취 같은 경우에는 뭐야? 개발 행위로 보는 거야. 산이 깎여지니까. 근데 이것을 주의할 것은 자 보세요. 형질 변경을 위한 것은 제예요. 자, 이 형질 변경 제가 뭐냐면 외부 효과인데 봐봐요. 토속을 채취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뭐야? 이 토속을 목표로 하지. 근데 제가 산을 깎다 보면 뭐가 나올 수 있어? 흙이 나올 수 있나? 흙이 나올 수 있죠. 이거는 내가 원래 목적, 흙이 목적이야? 아니면 산을 지목 변경이 목적이야? 지목 변경이 목적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뭡니까? 토속을 채취하는 행위는 토속 채취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뭐야? 분할. 토지 분할이라는 게 있는데
토지를 분할할 때 토지를 잘게 쪼갠단 말이야.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땅을 잘게 쪼개서 여러 사람들한테 팔게 되겠지? 그렇지요? 그런데 자, 토지 분할은 주의할 것은 건축물이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것은 제외해. 왜 제외하느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건축물이 있는 건요. 일반적으로 건축법으로 해요. 무슨 법? 건축법에 따로 기준이 있어. 주거지역과 기타 지역은 60,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뭐야? 150, 아까 녹지가 200제곱미터 비달되는 건축법.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대지로서의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건축법으로 하고 건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은 뭐야? 국계법으로 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 이 중에서 실무상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형질 변경이야. 오케이? 형질 변경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형질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먼저 정리를 해주고 가려고 해요. 좀 이따가.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날에 세뱃돈 받을 때 뭐 동네마다 다르지만 보통 보면 저 어렸을 때는 엄마 부모님들이나 친척분들 뭐 삼촌 그러니까 저희 친가 쪽은 완전히 그 염전 사장님들이야. 잘 안 줘.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뭐 세배 한 2번씩 받고 주고 이러니까 저는 또 어렸을 때 지금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되게 좀 자존심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고 그거 몇 푼 받으려고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도 뭐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외할머니가 워낙 부자래가지고 너 하고 싶은 건 다 해 이런 분위기였어요. 외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었으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다 해줬거든. 돈을 뭐 쌀이고 뭐고 다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또 자존심이 있어갖고 뭐 그쵸? 안 받아도 돼. 다 갖다 쓰시면서. 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할머니가 엄청 예뻐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 아프셔갖고 저를 약간 못 돌봤어요. 할머니가 돌봐주셨는데 와서 돌봐준 게 아니라 막 집에 이제 직접 데려가셔갖고 시골에서 그래갖고 각별한 거죠. 키웠을 때니까. 그러니까 뭐 해도 다 해준다면. 그래서 외갓집 가면 또 삼촌들이 통이 되게 커요. 사업들 했던 사람이고 친가들은 다 공무원이 다 아버지부터 다 공무원이니까 뭐 1,000원 하나 부부들 떨어. 근데 삼촌들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돈이 장난이 아니야. 특히 이제 우리 옛날 셋째 삼촌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보통 우리 세뱃돈이 1,000원 나왔을 때 한 번 세배하면 1,000원씩 줬거든. 1,000원이 최대 액수였어. 막 많이 하면 그냥 기분 좋다면 2,000원이고 초등학생은 다 1,000원, 2,000원인데 근데 그 외삼촌들은 막 그때만 해도 5,000원 막 10,000원씩 막 주는 거야. 지금 또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주고 술을 또 그렇게 좋아해 외삼촌들이. 그러니까 술 먹고 기억이 안 나니까 섭외하면 또 줘. 그래서 우리 삼촌 3번까지 내가 세배했거든. 한 번에 삼촌 세배 받아야지 그러면은 야 어제 아까 알았어 세배 하면서 이제 또 술 먹다가 또 뭐야 삼촌 막 깨갖고 세배 받으라고 술집에 막 지갑 꺼내갖고 막 주고 그쵸? 그래도 내가 지갑에 손은 안 댔어요. 그냥 삼촌이 집어주는 대로 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삼촌도 기준은 좀 있었죠.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고학년을 구별했는데, 그쵸, 뭐 3학년 이하는 뭐 아주 5,000원, 뭐 3학년 넘으면 10,000원 주시고 그랬거든. 대충 어느 정도까지 기준이 있었는데, 네가 몇 학년이더라 삼촌 잘 몰라. 그럼 4학년이랑 빡빡 오기로 이제 내년에 4학년 되니까 10,000원 더 받아야 되니까 이제 받고 또 하고, 그쵸?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돈 벌어오니까 좋은 거야. 더 뜨더라고. 오빠 거 더 뜨더라고. 오빠 돈 많으니까. 예, 기억이 나요. 그쵸? 해가지고 엄마가 수용하시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게 결국은 돈 맡기라고 나중에 준다고. 그래서 2월달, 1월달 맡기면 이제 3월달 되면 친구들 친학기에 만나면은 그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으면 엄마한테 뭐 갖고 싶은 것도 생기고 그러면 친구들한테 하니까 엄마 세뱃돈 전에 맡겨둔 거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뭐야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나중에 막 하고 왜 안 주냐 그러면 키워준 값 내놓으라고 막. 그쵸? 그 기억이 납니다. 그쵸? 지금 같으면 민법상 부양의무가 무슨 소리냐고. 하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 어렸으니까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그 삼촌들 호탕한 삼촌들은 대부분 다 사회 망하고 그렇죠? 실종자가 되고 그렇죠? 예, 죽고 예,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큰아버지들은 오래 사시고 씨.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호탕한 자들 곧 망할지어다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돈 잘 주는 사람들이 빨리 망하더라고요. 그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짜야 된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죠. 되게 그분들은 되게 그때는 막 이렇게 돈 잘 쓰고 그런 게 좀 약간 한량들이 이제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돈 잘 쓰니까 그건 망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삼촌, 우리 큰아버지들은 거의 돈 안 쓰고 그렇거든요. 원장님 사업 오래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네, 됐어요. 자,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얘기 들어갑니다. 예, 좋으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뱃돈이
학년마다 달랐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형제병행할 때 법적으로 기준 면적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잠깐 접어놓으시고 140페이지를 접어놓으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미리 깔고 갈게요. 예. 세뱃돈이 학년마다 다르듯이 기준 면적이 달라. 148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148페이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148페이지에 보면 거기 박스가 하나 있고 도시지역 관리진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이렇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설명을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1만이에요. 얼마? 1만. 그 다음에, 그렇죠?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입니다. 그 다음에, 자,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지역에 대해서는 5천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 예? 자 우리가 이제 주거지역은 형질 변경을 할 때 8천, 9천까지는 허가를 해주지만 1만이 넘으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주상생자는 1만, 공관농은 3만, 보보 5천이야. 보전 5천. 보전하니까 개발이 못해. 그러니까 이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수준. 이거는 한 고등학생. 이거는 뭐야?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수준으로 세뱃돈이 나눠지는 거지. 그래서 이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하지, 이 기준에 개발행위 면적이 형질별 토목공사를 못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자 이제 외우실 때 주상생자 1만, 공관농 3만, 보보 5천. 주상생자 1만, 공관농 3만, 보전 5천. 그래서 중에 제일 중요한 주상생자가 제일 중요해. 왜냐면 주상생자가 보기로 제일 많이 시험에 나와. 그래서 꼭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외울 게 이제 점점점 숫자가 막 초자식, 계자식부터 시작해갖고 주상생자 1만 뭐 이렇게 나오잖아. 여러분들 이게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외울 숫자들이 다 많아요. 국회법에 나온 숫자가 어마무시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체계도 특강 하잖아요. 그죠? 하면은 그때 숫자들을 거기다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 거야. 시험에 잘 나오는 숫자들, 나왔던 숫자들,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나올 숫자들, 그 외의 숫자는 시험에 안 나오거든. 정리해서 체계 강의를 좀 할 거예요. 한 달 동안 배웠던 내용을 이제 한 달이잖아, 그죠? 예, 국회법 한 달 동안 배운 내용을 이제 어떻게 2시간에 딱 정리를 하는 거야. 페이지로 해갖고 한 페이지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에다 붙여놓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식탁 밑에다 놓고 보고 막 그러거든요. 식탁 밑에다 뭐 하면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 꼭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거기 교재에서 보시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주상 자생으로 돼 있지. 외우실 때는 주상생자가 발음하기 편해. 1만. 그렇지? 그 다음에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지역 똑같은 것끼리 묶어서 외우면 편하잖아. 그래서 공관농 3만, 보보 5천. 주상생자 1만, 공관농 3만, 보보 5천.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도 객관식 문제 풀 때도 주상생자부터 찾으면 거의 맞아. 알겠죠? 네. 기출문제 항상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오냐면 142페이지로 넘어와. 지금 내가 지금 한 게 뭐냐면 허가받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교재 142페이지 보자. 그 142페이지 찾았지? 1번에 개발행위 허가라고 돼 있지. 위에 개요 세 줄 있어 없어? 세 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럼 X표 치세요. 시험에 안 나와. 그러면 2번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학습 핵심 클릭 있지? 클릭 안 해도 돼. 양가로 1번에 허가 대상이라고 돼 있지? 여기서부터 봐야 돼. 자, 허가 대상. 자,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를 하는 자는 특광, 특특, 시군수. 누구? 양산시장과 부산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대.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에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지라고 써봐. 여러분 명지도 길을 내고 명지도 뭐야? 토목을 쳤을 거 아니야. 산을 깎고 했겠지? 근데 왜 이건 허가를 안 받냐?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 공공사업이나 공익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이 공익사업인데 이런 것들 인가라는 걸 받아. 허가 대신 뭐라고? 인가. 공유수면 매립 인가 이렇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봐봐. 지금 저기 있는 땅은 만약에 토지 소유주가 갑이야. 갑이야. 그럼 갑이 허가를 받지. 그치? 자기 땅에다 허가를 받잖아. 근데 여러분 명지 같은 경우는 다 LH 땅이냐? 아니잖아. 남의 땅을 수용해갖고 나가잖아. 그럼 인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네가 부산시장은 아니지만 부산시장은 같은 완장을 채워주는 게 인가야. 그러니까 공익사업은 허가를 받아, 인가를 받아. 인가. 토지 수용권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야? 인가를 받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바다를 메꾸던 뭐하던 나라에서 하거나 공익사업자가 하는 것들은 뭐다? 허가를 해준다, 인가를 해준다. 인가를 받는 거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은 뭐야? 허가를 받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게 있어. 여러분 내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어. 주모.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갖다가 여기 도로를 내려고 그래. 이거 내 땅이야, 네 땅이야. 내 땅이잖아. 내 땅을 땅에 대는데 이걸 사도법에 한 사도개설이라 그래. 사도법, 사적 목적으로는 목적, 사도개설 허가를 받을 때 허가를 받을까, 인가를 받을까?
허가를 받지 내 땅이잖아. 허가를 받잖아. 근데 경부고속도로 낼 때 허가 받을까 인가 받을까? 인가 받는다는 거야. 알겠어요? 나라에 사는 국책사업들은 다 인가를 받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 공익사업, 공공사업일 때는 허가 받을 필요 없고 인가를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1번에 보시면은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돼 있지? 1번하고 2번을 묶어봐. 1번과 2번은 같은 거야. 건축물과 공작물이라고 돼 있지. 됐어요? 그래서 그냥 건축물과 공작물 묶어서 건축물, 공작물 묶어서 여기 요걸로 처리하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6번에 물건을 쌓는 행위 있어 없어? 물 동그라미 치고 건물 토토토잖아. 물건에 밑줄 그시고 자 녹지지역 읽어볼게.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 4, 5번 봐야 되지. 142페이지 3번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돼 있지? 절도, 성도, 정지, 포장 등 방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방향 공유소의 매립인데 경작을 위한 건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잖아. 그치? 그게 중요한 거지. 경작을 위한 건 제외하고 시험에 포함한다 나온다고 기출문제에서. 토석 채취라고 그랬지? 흙, 모래, 자갈 등의 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인데 형질 변경을 목적하는 건 제외된다. 밑줄에서 형질 변경. 그러니까 산을 깎다 보니까 흙이 나오는 것은 제외된다. 토지 분할이라고 돼 있지? 다음 강목에 어느 해당하는 토지 분할인데 강목은 외울 필요 없어. 근데 미치고세요. 건축법에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포함한다, 제한한다. 건축법에서 처리하니까 제한하는 거야. 그럼 기출 문제는 여기까지가 출제가 됐어. 그럼 시험 문제가 다음 중 허가 대상에서 거리가 먼 것은 해서 경작을 위한 걸 포함한다 이렇게 낸다든지. 알겠어요? 이렇게 출제가 됐었다고. 도시군 계획사업에 한 걸 포함한다. OX, X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기까지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하고 양가로 3번이 있는데 양가로 2번서부터의 내용이 뭐냐 개발행위 허가상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요거까지만 보고 좀 쉬었다 하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요. 원래 개발행위를 갖다 할 때 이런 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국가가 내가 김 부장인데 사장님한테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해요 라고 해요. 아 더워 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 그럼 신발을 벗고 발가락으로 눌러야지. 그럼 뭘 눌러? 자, 신발을 누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 부장이 사장님한테 결제를 받았어요. 이번에 뭐 광고 모델로 누구를 쓰겠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됐어. 그러면 만약에 이제 광고 모델을 쓰게 해서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광고를 딱 하게 해서 은행 상품을 하려는데, 이제 광고를 다 찍어놨어. 그래서 이제 김생민이야. 그래갖고,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없어? 그럼 광고 폐기해야 되잖아. 그죠? 다시 해야 되겠지. 그럼 계획 변경하면 다시 결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냐면 도시계획이 변경되거나 개발행위 면적이 바뀌게 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경미한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통지만 해줘.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게 기간하고 면적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초등학교 옆에 산을 깎으려고 해. 근데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가 방학 기간이거든. 그래서 분진 같은 게 생기니까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신청을 했어. 봐봐. 근데 8월 17일쯤에 공사가 빨리 끝났어. 그러면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빨리 끝다고 통지만 해주면 돼.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연장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 9월 한 20일까지 해야 돼. 그러면 애들 등교 시기하고 계약 시기하고 밀리니까 다시 허가를 받거나 조정이 돼야겠지. 주말에만 해라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연장되는 건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국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개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개발하는 걸 좋아하지 않냐면 결국은 녹지나 농지가 훼손되니까. 그래서 왜 국가는 그래서 면적을 많이 늘리는 건 좋아하지 않고 면적 오히려 줄이는 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뭐뭐 미만이 되는 건데. 자, 칠판 보자. 이번에 우리 동네에 자연 녹지가 있어. 자연 녹지가 있는데 멀리까지 가기 힘드니까 자연 녹지가 있는데 다리 아프잖아요. 하나, 둘, 셋, 6발자국을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지쳐. 자, 산을 깎았어. 우리가 산을 깎았는데 이게 요렇게 있는 여기서 8,000제곱미터야. 주상생자는 1만이니까 8,000이면 오케이발이거든. 왜 1만 미만이니까. 근데 여기 이제 나무가 되게 소나무가 멋있는 게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멋있진 않나? 한 7,800까지 했는데 요 200제곱미터를 더 까버리면 산이 완전히 다 까지거든. 근데 이게 너무 나무가 뷰가 좋으니까 그냥 살립시다라고 결론이 나온 거야. 그럼 8,000으로 가, 7,800으로 가. 그러면 면적이 축소돼, 개발돼. 축소되잖아. 축소되는 것은 뭐 한다? 이거는 통지만 해주면 돼. 원래 개발을 8,000 하려고 하는데 7,800만 하고 이 소나무는 놔두기로 했으면 잘했다 야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 근데 면적이 8,000인데 8,500 가자 그러면 돼, 안 돼? 그거 안 돼. 그래서 확대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축소하는데 막 반토막 축소했다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왔나? 어느 정도. 그래서 단축이야, 단축. 거기 단축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밑줄 그때 박스에 단축 있어, 없어? 단축에다 밑줄 있어요. 단축. 그렇죠? 그 다음에 축소죠. 축소야, 확대야? 축소. 축소!
5야 5야. 10이야 5야. 축소. 끝. 10% 아니야. 여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됐죠? 그랬을 때 밑에 통지하는 거야. 그렇죠? 예, 단축과 축소는 뭐야? 빨리 끝났어요. 통지하는데 확대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행위 이 두 가지를 뭐야? 경미한 행위로 본다. 안 경미한 행위로 본다. 경미한 행위로 보는 거야. 알겠죠? 이 두 가지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자 칠판만 내가 지금 허가를 받았으니까 허가 안 받는 행위도 있을까 없을까? 거기가 이제 양가로 3번에 있는 행위야. 근데 허가 받는 행위가 더 중요해. 허가 안 받는 행위는 그렇게 안 중요하고 몇 가지만 외우면 끝나.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할 거고 칠판 안 줍니다. 알겠죠? 네.